뭐 부족한 재능 가지고 애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굉장히 그러니까 촬영 뭐 여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건은 뭐 다 쉽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건 핑계가 아니고 잘 막 못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급급했고 그냥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 작품을 아주 더운 날 5일 동안 찍었는데 찍고 나서 아, 영화가 힘들어서 이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별하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쓴 것은 아닌데 그런 의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의 무의식에 예민하게 저장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그때는 그냥 재밌는 좀 코미디 단편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음, 우유랑 신문이 그때는 배달되는데 어느 날 가령 신문이 안 오면은 그때 이제 모든 루틴이 잘 시작이 안 되고 가령 화장실 가는 게 어렵고 그때는 화장실에 신문을 보던 시절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떤 답답함을 느낄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출발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색 언론에 대한 비판, 타락한 언론에 대한 어떤 비판 같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때 저한테 저장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니까요. 제가 특별히 이 단편 영화가 사회 비판적이다. 이를테면 이런 반응은 거의 사실 못 받았고요. 그냥 웃기다. 웃기다라는 반응은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1회 뭐 나이스에서 단편 영화제 나갔을 때도 관객들이 투표해서 주는 상, 관객상을 관객들이 투표해서 주는 상을 받은 만큼 그냥 많이 웃더라고요. 많이 단편 영화라고 해서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이건 재밌다. 뭐 이런 반응들이 제일 많았고요. 제가 그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의도를 했죠. 몇 가지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하나로 만나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서 잘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이 다행히 좋은 평가를 받고 난 뒤에 제가 이제는 내가 내 단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감독이 돼서 그런 걸로 시작을 한 것인데 그냥 이 시나리오가 좀 재밌는 것 같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주변 친구들 제가 기억이 납니다. 누구누구한테 보여줬는지 그랬더니 다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작비가 3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예. 네네. 300만 원 가지고 그때 살던 우리 집에서 찍었고요. 이 영화의 제작에 보면은 수요 전형회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임재철, 허문영 저보다는 1, 2년 다 선배님들이십니다. 임재철, 허문영 뭐 이런 몇 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막내처럼 거기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도 영화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16mm 카메라를 누가 일본인가 미국 갔다 올 때 하나 사왔어요. 16mm 필름 카메라를. 그래서 그 카메라로 이 영화를 찍고 아마 그 카메라는 이 영화 말고는 찍은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카메라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카메라로 이 영화를 찍었으니까 이제 큰 기자재는 그 수요 전형회가 제공을 해준 거지. 이 슬픈 열대라는 영화도 그때는 단편 영화제도 별로 없었는데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나이세스 단편 영화제를 만들어서 저 강남역 있는 시티극장 1층인가 거기서 해가지고 거기에 내려고 만든 영화니까 또 그것도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상으로 얘기하면 대상은 임술래 감독님 우중산책이 35mm로 찍고 문승욱 감독이 금상. 문승욱 감독 폴란드에서 찍어온 영화를 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어디 자리에서 한 20년 뒤에 문승욱 감독을 만나서 그때 난 당신 영화가 너무 멋있더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자기들. 그 다음에 정지우 감독. 사로라는 아주 짧은 아주 임팩트가 강한 영화를 냈었고요. 지금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그때 영화랑 똑같은 영화를 결국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그런 코미디 영화를 만들고 있고 저 임술래 감독님 좀 더 아주 탄탄하고 이 짜임새가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 거고
정주 감독은 게 강한 어떤 그런 드라마를 만들고 있는 거고, 이걸 만든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감독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영화제 이후에 제가 코미디를 만들고 관객상을 받고 그러니까 몇몇 영화사에서 장편 영화를 만들자고 왔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보지. 그때 우리는 아마 저 말고 다른 감독님들도 그것이 연습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것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이 이렇게 관객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고, 만들어서 우리끼리 보면서 우리끼리 뭐야 이런 건 좀 더 실력을 쌓아야겠다, 그런 용도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화적 연출 역량이나 이런 걸 테스트해보는, 상업 영화를 만들면서 테스트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매일 집에서 종이에다 시나리오만 쓰면서 테스트해볼 수는 없으니까 중간자적인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단편 영화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최소한 이런 뭐 인력과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감독님들은 이것도 작품이고 굉장히 자부지만 그것도 굉장히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영화제 통해서 그랬지만, 그때는 이를테면 한국에 영화제도 별로 없었고 영화제가 있다고 해서 단편 영화 섹션 같은 것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습작의 의미가 제일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냥 저한테는 근데 이거였죠. 제 혼자 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의도한 이야기가 관객과 소통되는구나, 웃는구나, 어떤 반응을 보이는구나, 뭐 이런, 아, 이 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초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공부가 됐겠죠. 관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죠. 제가 신문사를 2년 반 다니고 그만두고 장밋빛 인생이라는 영화를 하고 작가 겸 연출부로서,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슬픈 열대를 만들고 그 뒤에 시나리오를 2개인가 더 썼습니다. 태흥영화사에서 금호와 금호와랑 축제까지 쓰고, 이제 뭐 감독을 어떻게 이제 해봐도 되지 않냐, 뭐 주변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뜻대로 잘 안 되던 무렵에, 잘 안 되니까 한 1, 2년 막 그 심적으로 좀 굉장히 고통도 있고 갑자기 백수가 되니까, 그럴 때 삼성에서 뭐 유학 장학생을 뽑는다고 해서 큰 생각 없이 아, 이렇게 답답한데 저기라도 갈 수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제일 잘 맞았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 감독 데뷔를 해서 준비하던 시나리오가 몇 개 있었고, 이거를 근데 이제 그게 막 진짜 어떤 시나리오가 다음 달에 촬영 들어가자 그랬으면 안 갔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이제 모호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걸 계속 노력해서 내 영화를, 그걸 하려고 영화계 와서 지금 5, 6년 동안 일종의 고생을 했는데 그 목전에서 다시 미국을 가서 몇 년 있는 것은 과연 현명한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미국을 갔다 오면서 제 인생이 많이 전혀 예상치도 않게 제가 미국을 간 거, 유학을 가려고 그랬으면 20대에 갔어야지 30대 중반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인지는 지금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안 가본 인생을 살지 못해서 비교할 게 없기 때문에. USC에서 제가 가서 제일 충격적으로 많이 배운 게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장밋빛으로 상도 받고 축제도 상도 받고 뭐 슬픈 열대의 단편도 시나리오가 재밌다고 그러고, 그래서 강의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동숭아트센터 무슨 문화학교 같은 데서 강의를 한 달인가 하고 시나리오 강의를 열심히 하고 간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가서 그 USC 시나리오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한 생각은 아, 내가 하는 강의가 다 쓸데없는 헛강의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여기 같이 해야 되는구나, 그걸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황동혁 감독은 그때 연출과를 다니고 있었고 저는 시나리오과를 다니고 있었고, 황동혁은 맨날 저한테 와서 형, 저 어디 가면 굉장히 2불 99짜리 콩나물국밥 맛있게 하는 데를 발견했는데 뭐 같이 가시죠, 뭐 그런. 그리고 황동혁 감독은 일을 많이 했어요. USG 뭐 장비 빌려주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지.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했었고, 즉 그런 방식이 재밌는 것 같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와 제일 가까운 방식인 것 같고요. 평소에도 뭐 저보고 웃긴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남들을 웃기는 게 좋은데 그냥 허무한 웃음보다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유머를 줘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 이 슬픈 열대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뒤에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나만의 이론이 추가가 됐다 그럴까요? 어떻게 가령 이제 진짜 코미디를 제대로 만들려면 웃음이 발생하기 가장 힘든 곳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웃음을 만들어냈을 때 의미 있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반가반가 같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제작자들한테 처음에 어떤 제의를 하거나 영화를 만들자고 해서 제가 내거는 조건이 있습니다. 코미디를 제작자가 거부감을 가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코미디로 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지한 거면 다른 영화랑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진짜 슬픈 열, 저는 그 영화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슬픈 열대에서 은연중에 만들어진 저의 미학이고, 왜냐면 그건 그냥 나 혼자 쓴 시나리오를 나 혼자 만들었으니까 가장 거의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그럴 필요도 없었고, 누가 뭐 시나리오를 바꾸자,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으니까 고치자,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쓴 걸 가지고 그대로 찍었고, 요즘 젊은 관객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이 예전에 30년 전에는 우리는 영화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우리끼리 막 맞추면서 했었다. 그때 뭐 영화 속에는 차도 제 차입니다. 주인공이 자전거 타고 달릴 때 차가 이렇게 달려가면서 옆에서 찍는데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창문으로 걸터 앉아서 찍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막 아주 송업적으로 그렇게 찍었어도 열정 있게 아주 더운 날, 그래서 슬픈 열대입니다. 제목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열대야, 이 뜨거운 때 우리는 이런 단편 영화를 찍고 있구나. 영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바쳐야 되는 것들, 어떤 청춘의 일정 부분들의 고통과 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젊은 분들이, 관객들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